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그리고 언젠가는 퇴직을 경험합니다. 이 퇴직 후 받는 퇴직연금은 곧 노후자산과 직결되는데요. 100세 시대 엔잡러가 미덕인 2024년도인 지금 똑똑한 퇴직연금 관리법은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들의 실제 연금 투자 전략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년 새 2배 늘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 퇴직연금의 지난해 수익률도 연 5%대로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382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3%나 늘었는데요. 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6년 이후 매년 1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 2분기는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의 적립금은 394조 원으로 400조 원 가까이 달했습니다. 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확정급여형, DB가 가장 많았고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전년 대비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1년 차인 적립금이 무려 31% 늘었습니다. 이 증가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돈이 이 IRP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흥미로운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퇴직연금의 80%가 연 2, 3%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건데 따라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높은 연금 고수들은 국내 주식을 떠나서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87%로 엄청난데요. 다만 연간 수익률은 4%에 그치고 실적 배당형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따라서 오늘의 주제, 우리의 30년 뒤를 결정지을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복리의 마법, 30년 뒤 희비 갈리는 퇴직연금입니다. 이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두 팀장님 전문가십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퇴직연금 난 준비 끝? 아직 은퇴가 좀 남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그러면 정효영 팀장은요? 저는 생각보다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하고 그래요. 또 개인적으로 모으고 있는 개인연금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결국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강수민 캐스터는요? 네. 준비 끝? 저는 아직 시작도 시작도 못한.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저희 투자의 재발견은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 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는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성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중이시고 아직 생각도 못했고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노후가 우리가 편안해지려면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 자금 도대체 어느 정도 자금이 우리 노후 생활을 좀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우리 최윤호 팀장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할까요? 사실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연금 자금의 규모라는 게 개인마다 워낙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선 제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계청의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지 네. 지출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은퇴 이후에 사용하는 월 지출액이 약 240만 원 정도 240 나옵니다. 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연간으로 보면 약 2,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돈을 30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약 9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결국 우리가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금액은 약 9억 정도니까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모두 모아서 약 9억 정도의 어느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무래도 한국 국민이 적정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9억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하기가 싫어져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정호영 팀장 또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네. 금액이 노후 생활할 때 가장 적절하시고 정호영 팀장은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앞서서 통계 자료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월 한 240 정도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불편 없이 살려면은 가구당 한 322만 원 정도는 이제 필요할 것으로 지금 연구 자료는 나와 네네.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계치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은퇴 직전에 내가 벌던 소득의 한 70% 정도, 그 정도는 있어야지 조금 좀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은퇴 직전에 내 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뭐 지금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월 평균 최소 및 적정 노후 생활비입니다. 네, 최소 생활비가 227만 원, 적정 생활비가 322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또 이제 개인의 소득 소비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의 한 최소 70% 정도는 있어야 노후에 조금 불편하진 않겠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딱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시청하신 분들이 뭐야 지금 저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노하우 또 두 분의 전문가의 어떤 두 분만의 전략 전술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려운 얘기 많냐면 DB, DC, 또 IRP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복리마법 30년 뒤 희비가 갈린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이 연금 투자의 복잡한 용어들 발목 잡습니다. 이 복잡한 용어들을 헷갈리는 용어들을 1분 안에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지금 출발합니다. 네, 퇴직연금 용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핵심 용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헷갈리는 DB와 DC. DB는 Defined Benefit으로 확정 급여형인데요. 퇴사할 때 얼마를 돌려받을지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쌓인 돈을 목돈으로 둘지 주식에 투자를 할지 회사가 운용을 하고요. 나중에 남는 운용 수익은 당연히 회사 거가 되겠죠. 따라서 개인이 별도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식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이 따라서 유리합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인데요. 이 회사 대신에 이번에는 근로자 개인이 돈을 운영합니다. 매년 평균 임금의 1개월분 적립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운용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또 퇴직연금은 두 가지 계좌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가능하고요. 반면에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매해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요.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IRP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중도 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을 해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IRP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주식 같은 위험성 자산은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이 IRP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들이 나와 있는데요.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게 되면 최대 환급액은 118만 8천 원입니다. 반면에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한 금액의 16.5%를 곱해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의사항도 있는데요. 만 55세까지 유지를 해야 이득이고요.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또 이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수수료도 당연히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금 수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핵심 1분 컷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또 뭐 깔끔합니다. 깔끔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최윤호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DB와 DC는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DB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DC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리스크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차이. 네. 뭐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은 나지만 불안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비교가 돼서 충분히 이해했는데 가장 헷갈리는 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듯한 이런 느낌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사실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뭐 아까 보신 표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은 음. 사실 연금저축과 IRP라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은 네. 태생부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태생이 다르다. 네. 연금저축은 저대로 만든 곳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리고 IRP는 고향이 기획재정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IRP의 고향은 고용노동부예요. 그 그 뜻은 이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노후의 그 노후 생활을 모으기 위해서 영세부터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돈을 쌓으라고 기재부에서 만들어준 그런 계좌라 보시면 되고 IRP는 어떤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퇴직금을 계속 쌓아놓는 통산 장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쓰지 말고 꼬박꼬박 계속 모아서 노후 때까지 모아가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게 이 IR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연금저축 쪽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 투자할 수가 있고요. 네네. IRP는 퇴직금을 모아놓는 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쪽 계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IRP에 좀 끌리긴 하는데 보니까 세제 혜택도 좀 더 커요. 근데 맞습니다. 아쉬운 게 중도 해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중도 해지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라는 것은 이제 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가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하시면 되지만은 네. IRP는 계좌를 해지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IRP는 한 계좌가 아니라 중도 해지를 대비해서 몇 가지 두 개의 계좌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윤호 팀장 개인적으로 IRP와 연금저축 중에서 IRP를 하시겠네요. 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보셨듯이 세금 혜택이 네네. 연금저축하고 IRP IRP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두 개 모두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넣어서 900만 원을 총 채운 최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고 매년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효영 팀장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모든 재테크는 일찍부터 배워봐라. 일찍부터 시작해야 유리하다 이랬는데 이 퇴직연금도 일찍부터 시작하면 유리할지 이게 아니면 20대, 30대, 40대 이 뭐라고 할까요? 연령별로 이 투자 상품이 또 달라지는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우선 연금은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두 가지의 이유로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진짜 능력이 뛰어나서 직장 생활을 오래 다녀도 기껏해야 60세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고 모으는 시간보다 순수하게 돈을 써야 되는 시간이 더 이제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노후 준비는 아무리 서둘러도 이제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말이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당장에도 이제 써야 될 돈도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여유는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급여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액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게 이제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나중에 노후에 그나마 쓸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의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요. 또 오늘 토크쇼의 제목을 보면 하루라도 더 빠르게 연금 고수되기지 않습니까? 네네. 예, 노후 준비는 그냥 가장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최고의 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준비된 질문만 드려도 시간이 모자른데 또 시청자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는 거 저희가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채팅창에 IRP 사업할 때 들었는데 세액 공제 받는다고 해서 65세까지 안 들고 있으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IRP를 중도 해제했을 때 내가 그동안 받았던 세금에 대한 감면된 부분을 다시 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인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눈 마주치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효영 팀장 맞나요? 이 얘기? 네, 그 IRP를 이제 가입을 했다가 네. 중간에 이제 이거를 일시금으로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 네. 그동안 내가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토해내야 되는 게 아.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싫으면
이거는 이제 65세가 아니고요. 55세부터 55세. 이제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으면 그런 일 없이 세금을 조금만 내면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IRP를 내가 노후를 위해 가입을 할 때는 중간에 깨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노후까지 가져가서 연금으로 받겠다라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네요. 포트의 구성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무리하게 뭐 좀 막 하는 것보다 이 포트의 구성이 그래 중요하다. 뭐 잘 나눈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 질문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포트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가름만은 7대3, 포트 비율은 6대4 이렇게 알고 있는데 포트 비율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네, 뭐 연금 투자에 있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이거다라는 그런 정답은 없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은퇴 시까지 남아 있는 그 투자할 수 있는 기간과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 위험의 손실의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이 주식의 편입 비중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 편입 비중을 결정하는 이제 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100 마이너스 현재 나이라는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0 내가 마이너스 현재 나이. 내가 만약에 40세라고 하면은 100에서 40을 빼면 이제 60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나는 내 연금 자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을 한 60% 정도 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공식에 맞춰서 주식 비중을 이렇게 1%씩 줄여가면 되겠죠.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편입 비중을 8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윤호 팀장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주식 ETF를 100%로 구성을 하면 뭐 수익이 나면 좋지만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공격적인 포트를 구성했을 때 주의사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급격한 손실을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투자해도 되지만은 네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그림 한번 그래요. 보여주시면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연간 수익률 추이네요. 이 그림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주식에 투자했을 때 네. 2003년 이후에 매년 달성했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물론 수익률이 좋았을 때도 있지만은 안 좋았을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3, 4년에 한 번씩은 또 안 좋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네. 이 파란색 그 손실을 직면할 수가 있지만은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네. 네. 다음 차트를 보면 이건 예. 또 글로벌 주식 맞습니다. 성과네요. 네. 아까와 똑같은 수익률인데요. 장기 투자했을 때입니다. 장기 투자하게 되면 사실 조금씩 부침이 있지만은 우상향으로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많이 투자하실 때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기간이 길 경우에 장기 투자 가능할 경우에만 주식에 많이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뭐 100%로 투자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는 쉽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계좌도 내가 개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것도 계좌 개설이 어렵진 않지만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싫다, 어렵다, 귀찮다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TDF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영해주는 뭐 이런 뭐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서 네. 가입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자산 배분 비중이 자동으로 펀드 내에서 조정되는 그러니까 펀드를 저의 의미합니다. 주기에 맞춰서 저희 스타일을 맞춰서 맞습니다. 어. 이 스타일은 이제 나이를 의미하는데요. 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식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요.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는 점점 주식 비중을 줄여서 채권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얘기하는 동안에 시간이 금방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복리의 마법 30년 뒤 희비 갈리는 퇴직연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결론보다는 조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정효영 팀장, 오늘의 결론, 조언은 뭔가요?
네, 이 평소에 투자를 이제 많이 하시던 분들은 연금에서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연금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거의 풀코스 마라톤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네. 네, 투자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직접 상품을 이렇게 고르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정한다기보다는 상품 자체에 이미 분산 투자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알아서 투자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TDF가 바로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네. 내가 몇 년도에 은퇴할 건지만 정하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알아서 잘 조절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에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DF는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최윤호 팀장 오늘의 결론 또는 조언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고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투자 방식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TDF라는 상품이 결국 그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운영해 주기 때문에 어떤 TDF와 같은 글로벌 분산 투자된 펀드를 기본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DF와 더불어서 중심 포트폴리오 TDF 그리고 조금 남은 자투리 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 좀 더 유망한 것을 생각하는 나만의 투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을 보통은 이제 핵심 위성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핵심은 TDF, 위성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투자 전략 이렇게 구성해서 연금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만 들으면 TDF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만능처럼 들리는데 우리 정효영 팀장, 이 TDF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렇죠? TDF도 주식의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일반 펀드와 차이가 있다면 네. 특정 어떤 그 자산에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체 자산에 있어가지고 우량 자산에 잘 분산을 해서 그리고 그 비중도 그 운용사가 잘 판단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신경 쓰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오늘 신청하고 계신 시청자분 난 퇴직연금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짜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딱 10초에서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최윤호 팀장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저는 이 프로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좀 관심이 생겼다면은 지금 스마트폰 열어서 계좌를 먼저 만들고 네. 투자를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먼저 상품을 사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지금 핸드폰 여시는 분들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효영 팀장, 네. 우리 시청자분께 드릴 수 있는 짧은 코멘트 10초에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은요, 진짜 이거를 무겁게 생각하면 정말 손이 안 나갑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지만 진짜 내 월급에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작은 돈으로 한번 시작하고 투자라는 걸 여기서 한번 간접 그 투자 상품을 통해서 해보면 이 좀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수민 캐스터 네. 몇 살에 은퇴 예정이신가요? 은퇴요. 네. 70대 많이. 70대 네. 지금 하셔야 되죠. 지금 40대 넘으셨으니까 죄송합니다. 70대면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되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일찍 하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요. 같이 계좌 들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뵙죠. 감사합니다.